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여파로 갑자기 전세가 확 역전되었죠.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러시아가 자신감이 완전히 급상승해서 이제 드디어 나토 국가에까지 미사일 그냥 바로 때려버리겠다라는 이 망발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이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이런 와중에 미국은 이 중국을 포위, 압박, 공격하는 무기 체계를 속속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 하원이 F-22 32대 조기 퇴역하는 거 안 된다 라고 거부했고, 러시아는 신형 야센급 공격원잠, 엄청 큰 공격원잠이죠. 여기에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통합 작업을 가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태평양에 배치한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산에서 F-22A 랩터 전투기 32대를 조기 퇴역시키려는 미 공군의 시도가 결국 의회의 반발에 막혀 좌절되었습니다. 미 의회가 F-15C와 A-10C의 조기 퇴역을 승인하는 대신 F-22의 퇴역은 불허하는 국방수권법 초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우크라이나에 그리펜 전투기를 인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던 스웨덴이 돌연 프로그램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나토 이슈와 관련된 결정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언급이 없었는데요. 일각에서는 튀르키예가 F-16 구매 승인 문제를 놓고 또다시 스웨덴 나토 가입 비준 철회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하원이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원잠 2척을 호주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 재고에 있는 버지니아급 블락4 잠수함 중 2척을 2032년과 35년까지 호주에 판매하는 것인데, 당장 미 해군이 쓸 잠수함도 부족하다는 의회 조사국과 회계감사원의 문제 제기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미국 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전투함 건조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에이파 블락2 레이더를 얹은 만재배수량 1550톤급의 F126형 호위함이 그것인데요. 덩치에 걸맞지 않게 마크 41 수직발사관 16셀, NSM 대함미사일 8발이 주무장이어서 화력 부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력화 중인 세계 최대의 공격원잠 야센급의 지르콘 잠대지 미사일 통합 작업이 완료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지르콘 통합 작업을 마친 크라스노 야르스크 함을 최근 태평양 함대에 배치했고, 먼저 배치된 노보시비르스크에도 지르콘을 통합할 예정이어서 태평양 지역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F-22 블락 20 이하 버전 32대가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안 쓸란다 하고 퇴역하려고 했어요, 미 공군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정비 유지 예산을 이걸 더 모아서 6세대 전투기 NGAD 여기 예산에 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미 의회에서 아니 그래도 써야지. 지금 이제 미 공군이 쓰고 있는 F-22는 주력으로 쓰는 게 블락 35, 블락 40이죠. 장거리 공대지 타격, SDB 사용해서 이런 공대지 타격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F-22를 주력으로 쓰는데 이 블락 20 이하 버전은 제공전투, 공대공만 되죠. 그래서 이게 효용성이 떨어진다 해서 미 공군은 퇴역시키려고 했는데 의회는 아니 제공전투라도 세계 최강 아니냐, 어쨌든 제공전투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 계속 유지해 라고 하고 F-15C 그리고 A-10C 이거 조기 퇴역하는 건 오케이, 그 대신 F-22는 안 돼 해서 F-22는 좀 더 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그리펜 CD형 준다고 이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이 스웨덴에 와서 교육도 받고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스톱했습니다. 이유는 나토 이슈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스웨덴이 지금 헝가리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튀르키예가 찬성을 해줬는데 튀르키예가 그걸 뒤집을 수 있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아니 F-16V 이거 도입하는 거 승인해주는 대가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인준 오케이 해줬는데 F-16 안 해주니 그럼 우리도 안 해주는 거 아니냐 하고는 지금 뒤엎어버릴 상황 되니까 그러면 잠시 대기. 내가 나토 들어가는 이 선물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준다고 했지. 이런 상황 같으면 잠깐 스톱.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고래 싸움에 고래들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만 큰일 나게 됐네요. 자, 이거 정말 참 기가 찬 일인데요. 여러 곳에서 미 의회 조사국 또 연구소 그리고 미 해군에서 우리 잠수함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중국에게 진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동맹인 한국이나 일본 등을 활용해서 잠수함 건조 능력, 잠수함 정비 활용 이렇게 해야 된다. 잠수함 부족하기 때문에 호주 오커스 레지모를 끌어들여서 호주가 잠수함, 핵잠수함 한 6척 보유해줘. 자, 이렇게 했는데 그 호주에 미 해군이 쓰고 있는 잠수함 중에서 현재 최신급 잠수함을 호주에 줘라. 2척 팔아라. 이렇게 미 의회가 한 거예요. 잠수함이 없어서 호주를 끌어들여서 핵잠수함 니들 보유해. 라고 했는데 그러면 잠수함 이 2032년, 35년 호주에 줘라. 그러면 지금 빨리 잠수함 건조 작업에 들어가야 32, 35에 호주에 주고 나도 공백이 메워지겠죠.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능력이 없으면 확충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의원들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조선소들 일자리가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존스법을 더 강화시켜버리니 동맹국에서 건조 수리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고 있는 잠수함 줘라. 정말 엎친 데 덮친 미 해군이 됐고 중국만 지금 속으로 휘파람 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이 이 군함을 만듭니다. CG입니다. 1550톤. 이게 우리 세종대왕함하고 거의 흡사한 만재 배수량이죠. 그런데 정말 기가 차게도 세종대왕함에 수직발사관 128셀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실 과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16셀 막 41 우리 세종대왕함에 있는 바로 그거 16셀 와 기가 찬 거죠. 그래서 그 16셀에 또 세종대왕함처럼 SM2, SM6 앞으로 세종대왕 하겠지만 이런 거 없고 오직 40km 미만 방공만 가능한 ESSM 이제 코드팩으로 들어가니까 16셀이니까 64발 그리고는 NSM 소형 대한미사일이죠. 그거 8발 우리 세종대왕하면 대한미사일 16발 아닙니까? 여기에 끝 승조원은 180명 그런데 만재 배수량은 1550톤. 자, 우리가 한 300명 가까운 이런 승조원들을 이 1500톤짜리 세종대왕함에 태우고 그 엄청난 무장을 다 싣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승조원들 중에서 수병이 아주 많고 그 수병들이 또 하사들이 다 희생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그냥 3층 침대. 제가 세종대왕함이나 충무공 이순신 이런 데 들어가서 잡았습니다. 3층 침대 딱 누우면 이 바로 위에 있는 이 침대가 쿠션이 조금 내려와서 바로 여기 앞에 있어요. 이 정도로 그래서 자러 들어갈 때 특히 이제 이 1층, 2층, 3층이 있는데 2층에 있는 그 침대가 내 거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몸을 테트리스처럼 옆으로 꽂아 넣어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희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00톤짜리에 300명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50톤에 180명 타고 무장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이 독일 병사들은 그냥 1인 1실 또는 2인 1실 우리 해경함처럼 그래서 1인 1실마다 화장실 다 있고 이래서 이렇게 허접한 무장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 수병들에게 우리 의무복무하는 우리 해군 수병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라는 말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정말 우리 수병들 고맙습니다. 우리 여성들 우리 의무복무하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고맙다라는 생각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임신하잖아 출산하잖아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난 애 안 놓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군대는 가주는 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 남성
대우해줘야 됩니다. 예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해줘야 됩니다. 말이 좀 셌습니다. 신형 야생급 이 아쿨라 이런 거 대체하는 건데 아쿨라가 한 8,000톤 정도 되는 건데 이건 13,500톤 엄청나게 크죠. 여기에다가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7에서 마하 9라고 주장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통합 작업한다. 그리고 그걸 태평양 함대에 배치한다 라는 건데 이럴수록 우리 한국의 이지사람들 빨리 SM-6 극초음속 미사일 여기하려면 SM-6가 돼야 되죠. 이런 거 빨리 준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육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줄 차세대 전술 탄도미사일 프리즘 초도 물량이 미 육군에 인도됐다는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존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밀어내며 대량 배치가 시작되는데 주한미군에도 배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육군이 현지 시각 12월 8일 기존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대체하는 차세대 전술 탄도미사일 프리즘 초도 생산 물량을 당초 일정보다 빨리 인도받았다고 미 육군 공보실이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지난 11월 뉴멕시코주 화이트샌드 미사일 사격장에서 성공적인 검증 사격을 마친 프리즘의 초도 물량이 육군 1선 부대에 인도됐다라며 프리즘의 전력화로 이제 육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은 400km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리즘은 227mm 로켓 유견장 포드 규격의 발사기에 두 발이 들어가는 전술 탄도미사일인데요. 개발 초기에는 중거리 핵전력 협정에 따라 최대 사거리가 499km로 제한됐지만 이후 사거리 제한이 폐지돼 세 종류의 버전이 동시에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프리즘은 사거리 499km 미만의 초기형으로 MLRS는 물론 하이마스에서 발사가 가능한데요. 광역 제한 무기인 에이테킴스와 달리 전 표적에 대한 족집게 타격을 전문으로 하는 얼터넛 탄두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 육군은 현재 개발 중인 2차부는 700km 이상, 3차부는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구현하고 고정 표적 타격에 더해 이동 표적 타격 능력도 부여할 예정인데요. 최대 사거리가 1000km급으로 늘어나고 이동 표적 공격 능력을 갖춘 프리즘이 주한미군에 배치될 경우 서해 일대의 중국 해군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제210 야전 포병여단에 배치된 MLRS를 프리즘 발사가 가능한 M270A2 사양으로 개량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의 프리즘 조기 전력화로 한미연합전력의 대북, 대중국 억제력이 이른 시일 내에 보강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MLRS, 하이마스에 탑재되는 프리즘 미사일입니다. 지금은 이 MLRS에 또 하이마스에 이 하나의 발사 튜브에 6발의 227mm 로켓 들어가죠. 여기에 2발의 프리즘을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넣으면 한 발만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이 탄두나 이런 것들은 에이테킴스보다는 작지만 이걸 에이테킴스는 뭐 자탄을 그냥 광역으로 쏟아붓는데 이거 얼터넛 탄두 해서 쇠 꼬챙이 같은 걸 자탄이 딱 분리가 돼서 그걸 한 점을 향해서 그냥 확 내려 꽂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타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탄두가 들어오죠. 바로 중국 군함 경멸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식 표적도 타격할 수 있으니 중국 군함 이동하는 거 때려버리겠다. 물론 북한의 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이것도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는데 주한미군에 MLRS 36대가 있어요. 세계대대. 그러면 이 하나의 MLRS에 다 합하면 물론 뭐 다 이 프리즘만 쓰진 않겠지만 맥시멈 4발 장착할 수 있죠. 그건 이제 36대가 있고 우리 한국 육군에 MLRS 54대가 있습니다. 2개 대대. 그래서 2000대대, 5000대대 있죠. 그 대대에 지금 뭐 이 A2 버전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 프리즘을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에이테킴스 180km, 300km 그리고 광역 제압 이것만 쓸 수 있지만 프리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면 이동하는 표적을 1000km 밖에서 때려버릴 수 있죠. 우리 한국 육군도 염두에 두면 좋겠다. 그리고 중국 해군 서해에서 주한미군 36대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해군 군함들 탄도미사일 세례를 받게 된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루마니아의 F-16 교육훈련센터가 문을 열고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에 대한 조종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루마니아의 F-16 운용 거점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루마니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투기 공여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군사적 행동을 지원한다면 러시아는 그 거점에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현지 시각 12월 9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지금 핵전쟁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그 리스크는 1962년 쿠바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인도된 F-16 전투기가 나토 회원국에 기지를 두고 운영될 경우 그곳은 러시아 미사일의 합법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우크라이나 공여 물량으로 확정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에서 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F-16들이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나토 회원국 비행장에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최근 중부 지역은 물론 서부 내륙 깊숙한 곳까지 쇄도하고 있는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으로 상당한 수의 전투기를 상실했고 최근에는 러시아의 장거리 공대공 교전 전술 때문에 이륙과 동시에 격추되는 전투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F-16이 도입되더라도 투입과 동시에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투기 운용 거점을 루마니아에 두거나 서부 국경 지역의 나토 방공구역 안에 두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나토가 이를 수용할 경우 러시아의 경고대로 러시아와 나토의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를 공격할 경우 나토 회원국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군의 F-16 이번 전쟁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F-16 전투기 지금 여러 나라가 지원해주겠다 해서 그거 다 합하면 한 70대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등. 그런데 이 F-16이 간다고 지금 획기적으로 바뀌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 일단 이 F-16은 에어 인테이크, 공기 흡입구가 동체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 활주로가 아주 깨끗한 정말 조그만 자갈 하나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빨려 들어와 버리니까. 그 빨려 들어오면 조그만 자갈 빨려 들어오면 이 팬이 그냥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엔진 내부에. 그래서 우리가 공군기지에 들어가면 이 차량이 활주로 쪽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앞에서 검문하고 그리고 그 헌병이 다 검사해요. 타이어에 무늬 같은 거에 자갈 끼어 있는지 이것까지 다 검사를 해요. 그리고 그게 없다면 이제 넣어줄 정도로 활주로의 이물질 정말 민감하게 보는 게 F-16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소련으로부터 파생된 이 공군 비행장들은 미국이 언제든지 제공권 장악해서 폭격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블록식으로 이렇게 타일식으로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래서 미사일 하나 맞아도 타일 4개만 걷어내고 또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쓰면 된다. 그래서 중간에 풀도 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부 지역에 F-16을 전용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용 비행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수호 25든 미그 29든 이 전선 인근에 있는 비행장들을 옮겨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왜? 러시아가 가만히 있으면 러시아 때려버리니까 이 비행장에 가서 이륙했다가 착륙은 저 비행장 가고 완전히 메뚜기 점프하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F-16은 고정 비행장, 왜? 활주로가 다 그 모양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장거리 드론, 장거리 미사일 쏴서 그냥 다 박살내고 있죠. 제공권이 상실했으니까. 그러니 이제 겁이 나서 우크라이나 영내에는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거 루마니아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그러면 루마니아 우리 때려버린다. 라고 경고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근데 그 루마니아는 나토입니다. 나토는 공격받으면 바로 그냥 전부 공동대응해서 자동 참전하죠. 그런 나토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 공격해버리겠다라는 건데 이 루마니아가 정말 이 공격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루마니아에서 운용할 것이냐. 저는 근데 그것도 또 크게 의미 없다. 왜? F-16은 소형 전투기 아닙니까? 여기에 보조 연료 탱크 장착 다 한다 하더라도
전투 행동 반경 다 500km대예요. 500km대. 우리 한반도 같은 이런 데서 쓰는 거지.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큰 나라에서 국경 밖에서 자포리자까지 쿠판스크까지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공중구비 해줘야 되는데 공중구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래서 참 애매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기왕 F-16 이렇게 갈 것 같았으면 좀 일찍 가서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아주 강하게 잡고 있을 때 그때 더욱더 강하게 그냥 가세에서 몰아붙여서 밀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지금 들어가는 거는 뭐 가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녹아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